도쿄 한복판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 일본 정치인들이 문화 침략이라며 경고했지만 젊은 일본인들은 오히려 열광했습니다. 시부야 거리의 한글 간판이 히라가나를 밀어내고 편의점 매출 1위가 모두 한국 제품이 된 충격적인 현실을 독일 학자가 직접 목격했어요. 한국 치킨집 앞 2시간 대기줄, 한국어 학원 폭주 신청, 일본 기업들이 앞다퉈 도입하는 K경영법까지. 과연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반발과 우려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한국을 선택한 일본인들의 놀라운 이야기. 강요가 아닌 순수한 매력으로 아시아 최강국을 흔든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바로 영상을 시청하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돌프 하이덴입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동아시아 문화를 연구하는 문화인류학자죠. 지난해 가을 일본 정부 초청으로 도쿄에 왔습니다. 일본의 전통문화 변화상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저를 보고 한국에서 왔냐고 묻더군요. 독일인인 저를 왜 한국인으로 오해하는 걸까요? 시부야에 도착한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대한 한글 간판이 일본어 간판들 사이에 박혀 있었거든요. 카페베네, 설빙, 투썸 플레이스까지. 마치 서울 강남구를 걷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앞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일본인들이었거든요. 한글로 쓰인 메뉴판을 보며 주문하고 있더군요. 20대 여성들이 설빙에서 나오며 맛있다고 감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독일에서 공부할 때 배웠던 일본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전통을 고수하고 외래 문화의 보수적인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호텔에서 저녁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에 나온 건 충격적인 헤드라인이었어요. 한글 간판의 홍수. 일본 정체성 위협받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나운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보도했어요. 도쿄 주요 상권에 한국 브랜드 매장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부야, 하라주쿠, 신주쿠까지 전통 일본 카페들이 문을 닫고 그 자리에 한국 카페가 들어서고 있다는 거죠. 화면에는 40년간 운영해온 찻집을 접어야 하는 일본인 사장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 옆에는 새로 오픈한 한국 카페에 줄을 선 젊은이들이 보였습니다. 정치인 사토 켄지가 국회에서 발언하는 장면도 나왔어요. 이대로 가면 일본 문화는 사라질 거라며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는 도쿄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글로 된 간판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부야 거리로 나갔습니다. 스타벅스 옆에 있던 전통 일본 카페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한국 디저트 카페가 들어서 있었어요. 젊은 일본인들이 한글 간판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있더군요. 제가 20년간 연구해온 일본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변화의 신호일까요? 일본 사회 깊숙이 스며든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직접 목격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새벽의 하라주쿠로 향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문화 중심지에서 이 현상을 더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한국 치킨집 앞에 이미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아침 10시인데도 말이죠. 교촌치킨이라고 한글로 크게 써진 간판 앞에 모든 사람이 일본인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본 방송사 NHK 취재진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거든요. 리포터가 심각한 표정으로 리허설을 하더군요. 취재진 옆에는 일본 전통문화 수호회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가 모여 있었어요. 30여 명 정도였는데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년층이었습니다. 한국식 음식점 퇴출, 일본 문화를 지키자는 구호가 들려왔어요. 시위 참가자 중 한 명이 확성기를 들고 연설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이 외래 문화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며 이것은 문화 침략이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정작 치킨집 앞에 줄을 선 젊은이들은 시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으로 음식 사진을 찍으며 SNS에 올리고 있었어요. 20대 초반 여학생들이 치킨을 먹으며 일본 가라아게와 완전 다르다고 감탄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한국 치킨 대박 맛이라고 한글로 해시태그를 다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시위대는 더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쳤지만
치킨집 대기줄은 오히려 더 길어졌어요. 2시간 대기라는 안내판이 나왔는데도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줄을 서 있는 대학생에게 물어보니 맛이 정말 특별하다고 했어요. 양념이 달콤하면서도 매콤하고 바삭함도 오래 간다며 일본 가라아게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확신했습니다. 오후에는 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시위를 하던 중년 여성 한 명이 몰래 치킨집으로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치킨을 사서 멀리 떨어진 벤치에 앉아 먹더니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이날의 상황을 문화 갈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본 건 갈등이라기보다는 세대 차이였어요. 기성세대는 반발했지만 젊은 층은 아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매출 통계였어요. 그 치킨집의 하루 매출이 주변 일본 음식점 3곳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얘기였습니다.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미 승부가 났다는 뜻이었죠. 억압이나 강요가 아닌 순수한 매력으로 일본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적 영향력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부야 번화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이 아닌 다른 분야의 변화를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메인 스트리트 양쪽으로 늘어선 상점들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에 일본 브랜드 화장품점이 있던 자리에 에뛰드 하우스가 들어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더 페이스 샵, 이니스프리까지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줄지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 앞에 모여든 사람들이었어요. 20대 일본 여성들이 화장품을 고르며 열심히 상담받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한국어로 브랜드명을 설명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더군요. 에뛰드 하우스 앞에서는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화장법을 따라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한국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나와서 한국어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야카라는 20대 여대생이 친구와 함께 립 틴트를 고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일본 화장품보다 한국 제품이 훨씬 발색이 좋고 지속력도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라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더 페이스 샵에서는 더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중년 여성 미도리가 딸과 함께 와서 화장품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제품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샘플을 발라주자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보며 놀란 듯한 얼굴을 하더니 딸에게 뭔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 제품을 구매하며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오후에는 더 놀라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이니스프리 매장 앞에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인기 제품들이 모두 동났다는 얘기였습니다. 매장 직원에게 물어보니 주문량을 예상보다 3배나 늘렸는데도 부족하다고 했어요. 특히 쿠션 파운데이션과 립 틴트는 입고되자마자 팔려나간다고 하더군요. 근처 약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일본 브랜드 제품들보다 더 눈에 띄는 곳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약국 사장 나카무라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매출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어요. 한국 화장품 매출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한국 제품 없이는 장사가 안 된다고 털어놓았어요. 저녁에 호텔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여기서도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화장품 코너에 한국 브랜드 제품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스크팩, 클렌징 폼, 세럼까지 일본 제품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편의점 직원은 한국 화장품이 매출 1위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 젊은 여성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더군요. 퇴근길에 들러서 마스크팩을 사가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얘기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변화의 속도였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화장품이 일본 뷰티 시장의 주류가 되어버린 거죠. 호텔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브랜드 교체가 아니었어요. 일본 여성들의 뷰티 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색조합법부터 스킨케어 루틴까지 모든 게 한국식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혁신과 가성비로 일본 시장을 압도한 K-뷰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의 힘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선택받는 문화의 힘을 목격한 하루였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근처 세븐일레븐에 들렀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사려고 했는데 입구에서부터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한국 라면 코너라는 별도 진열대가 눈에 띄었거든요.
진열대 앞에는 이미 몇 명의 일본인들이 서서 제품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신라면, 불닭볶음면, 진짬뽕까지 한국에서나 볼 법한 라면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매출 순위표였습니다. 편의점 입구에 붙어있는 인기 상품 랭킹에서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한국 제품이었어요. 불닭볶음면이 1위, 신라면이 2위, 한국 김밥이 3위였습니다. 계산대에서 직원에게 물어보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일본 라면이 압도적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한국 라면 매출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고 하더군요. 점심시간에 도쿄대학교 근처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대학생들의 소비 패턴을 보고 싶었거든요. 역시나 예상대로였어요. 한국 음식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카시라는 경영학과 대학생이 불닭볶음면을 들고 계산대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왜 한국 라면을 선택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는 맛도 맛이지만 가격 대비 양이 많고 포만감이 좋다고 대답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그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한국 라면을 먹으면서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포장지에 적힌 한글을 보며 발음을 익히고 있다고 하더군요. 매점 사장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더 극적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 컵라면이 주력 상품이었는데 지금은 한국 제품 코너를 2배로 늘렸다고 했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매주 발주량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오후에는 신주쿠의 대형 편의점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목격한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과자 코너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초코파이, 새우깡, 포테토칩까지 온갖 한국 과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점원이 알려준 바로는 한국 과자 매출이 일본 과자를 추월했다고 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녁에 뉴스를 보니 더 놀라운 통계가 나왔어요. 일본 편의점 업계 전체에서 한국 식품 매출이 30%를 넘어섰다는 보도였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5%도 안 됐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언론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어요. 문화식민지화라며 경고하는 논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보수 언론들은 일본 전통 음식 문화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편의점 사장들은 매출 증가를 반기고 있었고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선택권을 갖게 됐다고 만족해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세대 간 차이였습니다. 50대 이상은 여전히 일본 제품을 고집했지만 30대 이하는 아예 한국 제품만 찾고 있었어요. 특히 10대와 20대는 일본 라면보다 한국 라면이 더 익숙하다고 말하더군요. 밤늦게 24시간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야간 시간대의 소비 패턴을 보고 싶었거든요. 역시나 예상대로였어요. 한국 라면을 사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대학생들이 야식으로 불닭볶음면을 사가는 모습, 직장인들이 점심 도시락 대신 한국 김밥을 고르는 모습이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트렌드가 아니라 일본인들의 식생활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위기감 속에서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한국화. 시장의 힘이 문화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쿄대학교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학술적 환경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중앙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어 학습서 코너에 학생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영어 학습서가 차지했던 자리였어요. 지금은 한국어 교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강의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에는 한국 유학생들인 줄 알았는데 모두 일본 학생들이었습니다. 경영학과 건물로 들어가니 더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다카시가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 스터디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어 교재와 KPOP 가사가 적힌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그에게 왜 한국어를 배우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 문화와 경영 방식을 배우고 싶다고 답했어요. 특히 스타트업 분야에서 한국의 빠른 실행력에 매료됐다고 하더군요. 어학센터를 찾아가니 더 놀라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어 수강 신청이 폭증해서 대기자만 2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영어 다음으로 중국어가 인기였는데 지금은 한국어가 2위를 차지했다는 거였어요. 어학센터 직원의 설명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다양하다는 거였어요.
KPOP나 드라마 때문만이 아니라 취업을 위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학생 식당에 갔습니다. 여기서도 변화를 목격할 수 있었어요. 한국 음식 코너가 가장 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비빔밥, 김치찌개, 불고기까지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교수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사회학과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며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학생들의 제2외국어 선택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였습니다. 교수는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뜬다는 학생들의 말을 전해줬어요. 실용성 면에서 한국어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도서관으로 돌아가니 한국 관련 서적 대출이 급증했다는 통계를 봤어요. 한국 경제, 문화, 역사 관련 책들이 인기 대출 목록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업 문화와 경영 전략에 관한 책들이 인기였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분석한 책들이 대기자가 많았습니다. 저녁에 어학원가를 둘러봤습니다. 사설 한국어 학원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어요. 수강생 모집 광고에는 한국 취업을 목표로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학원 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니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수강생 중 절반 이상이 한국 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일본 기업보다 한국 기업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변화의 자발성이었어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학생들이 스스로 한국어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였던 언어가 이제는 존경받는 언어가 된 거죠. 제2외국어로 부상한 한국어. 이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서는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를 보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이튿날 아침, 도쿄 금융가인 마루노우치를 방문했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의 본사가 밀집한 이 지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첫 번째로 찾은 중견 IT 기업 로비에서 흥미로운 포스터를 발견했어요. 한국식 애자일 경영 도입이라는 제목의 사내 교육 안내문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그 앞에 모여서 열심히 읽고 있더군요. 인사팀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작년부터 한국 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 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문화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장 큰 변화는 회의 문화였어요. 예전에는 하나의 안건을 결정하는데 몇 주가 걸렸는데 이제는 당일 결정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식 스피드 경영을 따라 한 결과였죠. 점심시간에 근처 카페에서 직장인들의 대화를 들어봤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 기업 이야기가 자주 나왔어요. 삼성이나 LG의 경영 방식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패션업계 기업을 방문했어요. 여기서는 더 극적인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국 브랜드와의 협력 사업이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한다고 했거든요. 마케팅 팀장의 설명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패션 브랜드들의 트렌드 예측 능력과 빠른 상품화 속도를 배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일본 기업들이 6개월 걸릴 일을 한국 기업들은 2개월 만에 해낸다고 감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어 수업을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파트너사와의 소통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식 경영 문화를 이해하기 위함이었어요. 저녁에 재계 클럽에서 흥미로운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보수적인 경영진들이 한국식 경영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거든요. 한 그룹 회장은 한국식은 위험하다며 전통적인 일본 경영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젊은 경영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30대 후계자 중 한 명이 현재 일본 기업들의 성장률을 보면 한국식 혁신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대형 전자업체를 방문했습니다. R&D 부서에서 한국식 빠른 프로토타입 제작 방식을 도입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개발팀장에 따르면 제품 개발 기간이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직원들의 변화였어요.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소통을 선호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중간 관리직 직원은 한국식 경영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어요. 오후에 방문한 유통업체에서는 더 놀라운 통계를 들었습니다.
한국 상품 매출이 전체의 50%를 넘어섰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예 한국 상품 전문 매장을 늘리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여전히 반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보수 재계 인사들은 성급한 변화가 위험하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한국식 혁신을 도입하는 일본 기업들, K경영이 세계적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2주가 지나고 다시 도쿄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일본 사회의 반응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시부야의 그 전통 찻집이었어요. 놀랍게도 문을 닫았던 찻집이 다시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뉴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전통 일본 차와 함께 한국 디저트를 함께 파는 퓨전 카페로 변신한 거였습니다. 사장 나카무라와 이야기를 나누니 흥미로운 사연을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문화 유입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메뉴를 도입한 후 매출이 3배나 늘었다고 털어놓았어요. 점심시간에 하라주쿠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2주 전 그 치킨집 앞에서 시위를 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더 긴 대기줄이 평상시 풍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주변 상인들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한국 음식점을 경계했던 일본 음식점들이 이제는 한국 메뉴를 추가하고 있었습니다. 라멘집에서 김치라멘을 팔고 이자카야에서 치킨을 메뉴에 올렸어요. 오후에 신문사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언론인 오카다 마이코와 만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처음에 한국 문화 유행 비판 기사를 썼던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현장을 직접 취재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생활의 혁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였죠. 그녀가 보여준 최근 기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문화가 일본 사회에 가져온 긍정적 변화에 대한 심층 보도였어요. 특히 젊은 세대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살아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녁에 정치인 사토 켄지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토록 강하게 반대했던 그가 어떤 입장인지 궁금했거든요. 비서를 통해 짧은 면담 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토 의원의 태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강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세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한국 문화의 실용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경제적 효과가 분명하고 젊은이들의 만족도도 높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50대 주부 미도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한국 화장품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딸의 권유로 시작했는데 효과가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녀의 변화된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한국 문화를 경계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고 한국 요리도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오후에 대학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은 더욱 거세졌어요. 이제는 정규 교육 과정에도 한국어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들도 변화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를 통해 일본 젊은이들이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저녁에 뉴스를 보니 정부 차원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한일 문화교류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였어요. 민간 차원의 교류가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일본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K소프트 파워, 강요가 아닌 매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한국 문화, 저항에서 수용으로 바뀌는 일본의 태도를 직접 목격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제8챕터 도쿄의 새로운 얼굴, 한글이 그린 미래, 한 달간의 도쿄 체류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에 섰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는 한글 간판이 히라가나만큼이나 자연스러운 도쿄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차로를 건너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스타벅스 옆 한국 카페에는 여전히 줄이 길게 서 있었고 화장품 가게 앞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한국 제품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신기한 풍경이 아니라 일상이 된 거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의 표이였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반 우려 반이었던 시선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한국 문화가 일본인들의 생활 속에 완전히 녹아든 것 같았어요.
오후에 도쿄역 근처를 걸었습니다. 비즈니스 중심가인 이곳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한국 음식점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게 아니라 선택지 중 하나가 된 거였죠. 편의점에서 만난 아르바이트 대학생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1년 전부터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는 한국 고객들과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고 자랑했어요. 저녁에 하라주쿠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그 유명한 치킨집은 이제 3호점까지 생겼더군요. 대기 시간도 줄었지만 여전히 인기는 식지 않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나이를 불문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찾고 있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부부가 치킨을 먹으며 맛있다고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문화 수용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신주쿠의 대형 서점을 들렀습니다. 한국 관련 서적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한국어 학습서는 베스트셀러 목록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소비를 넘어 학습 욕구로 발전한 거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봤어요. 젊은 일본인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며 스마트폰으로 한국 콘텐츠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본 젊은이들에게 한국어가 제2의 언어가 된 것 같았어요. 마지막 밤 호텔에서 한 달간의 관찰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 유행으로 생각했던 현상이 실제로는 일본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변화의 자발성이었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일본인들이 스스로 한국 문화를 선택하고 받아들였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며 한 달간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이 이제는 도쿄의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된 것 같았어요. 베를린으로 돌아가서 이 놀라운 변화를 학회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미래는 한국을 통해 열리고 있다는 제 결론을 동료들과 나누고 싶어요. 강요가 아닌 매력으로 일본을 바꾼 한국의 소프트 파워.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은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직접 목격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한 달 전 도쿄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충격과 의문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려가는 아시아의 미래를 도쿄에서 미리 본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도쿄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변화를 보셨죠? 독일 학자가 직접 목격한 일본의 한국화 현상.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글 간판이 도쿄 거리를 장악하고 일본 젊은이들이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며 심지어 일본 기업들까지 K-경영을 도입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강요가 아닌 순수한 매력으로 이뤄진 결과라는 게 더욱 놀랍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런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도 궁금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진짜 실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